네, 김해 신공항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1년여 재검토 끝에 백지화 결론이 났죠. 동남권 신공항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무려 18년 정도가 됩니다. 또다시 원점에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곧 김정호 의원께서는 이제 김해 신공항 확장안,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를 주장해 오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검증이 최종 결론에 크게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상 백지화가 돼서 예. 그리고 가덕 신공항으로 물꼬가 트여서 참 기쁩니다. 제가 불경 검증단장을 맡았을 때만 해도 네.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한번 결정된 국책 사업이 뒤바뀔 수 있겠냐. 이런 회의적 시각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검증단 국토위원으로서 이거를 파헤쳐 볼수록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불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포기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보람도 느낍니다. 예.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꼬리표처럼 이게 따라다니는 것이 이건 정치적 결정이다라는 시각은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또 차기 대선을 노린 이제 표심 잡기의 정책이 아니었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 선거, 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더군다나 보궐선거까지 생각하면 매년 있다시피 합니다. 선거가. 적어도 예. 1, 2년 만에.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결정은 모두 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결정은 얼마나 그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느냐. 예. 이 문제인데 그 김해 신공항 검증 문제는 참 해묵은 제가 불경 검증단장으로서도 2년여 씨름을 했던 문제고 예. 이번에 총리실 검증위원회도 4개 분과의 21분이 전문가들이 80여 차례 회의를 해서 꼼꼼하게 과학적인 그 검증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희도 내용적으로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단지 정치적 결정으로 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네. 그런 과학적 근거,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총리실 검증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입지 얘기가 당연히 그 얘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실 발표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지 이것을 입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발표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추후 입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국토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기본 계획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예.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장애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예. 그거를 예외적으로 존치하려고 한다면 부산시장하고 사전에 협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거 안 하면 공항시설법 위반이다. 예.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입지 선정을 위해서 재선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존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한 검증, 그것에 대한 결론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 되었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새로운 입지 선정을 위한 논의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은 그 이후에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던가 부산 경남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덕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가덕도에 이 신공항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원님 의견은 네, 어떠세요? 세 가지를 예. 좀 꼽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부울경 그 지역 주민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만 가려고 해도 우리 노선이 없기 때문에 예. 인천공항 가야 됩니다. 그게 연간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길거리에 뿌리는 돈만 7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동남권에서 불경에서 수출입 국제 화물 물동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선이 없어서요. 전부 다 인천공항 가서 옮겨서 실어 보냅니다. 그게 여기에서 발생한 물동량의 99%를 인천공항에서 네. 환적해가지고 내보내거든요. 또 수입을 하거든요. 이게 이 물류비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자, 이게 문제고요. 네. 이제 우리 뭐 새로운 신공항에서 이런 여행객들 불편 또 물류비를 줄이는 이런 이제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부산항이 현재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을 세계 5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중에서 환적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북극 항로가 열리고요. 예. 또 남북 간의 철도 도로가 연결된다면 이제 대륙으로 가는 육로가 열리잖아요. 뭐 시베리아로, 중국으로. 게다가 가덕도의 관문공항이 제대로 들어선다면 육해공 통합 물류가 이제 본물 터집니다. 예. 동북아 물류 허브로 되기 위해서도 꼭 가덕도의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예. 세 번째는요. 지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동남권의 광역 경제권 또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이거 우리 전체 우리 지역의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 네. 핵심 기반 시설이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입니다. 이 육해공 물류 산업이 관문공항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우리 노후 산단들 새롭게 첨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가공 중개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네. 가덕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해 공항 확장안은 2016년도에 결론이 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가덕도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2016년 그때 얘기가 아니냐.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그 안을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김해 신공항 안도 국토부 안도 몇 차례 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수정이 됐군요, 그동안. 예. 반면에 우리 부산시에도 주로 그걸 담당을 했는데 가덕 신공항 안도 예. 16년도 ADPI가 있을 때 그 안이 이미 아니고 몇 차례 용역을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수정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덕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16년 버전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쭉 서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뭐 꼭 맞지 않고 오히려 가덕 신공항의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16년도 ADPI 안을 가지고 그거를 근거 삼아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저희 그 가덕도 특별법 추진하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비도 네. 20억을 이번에 편성하고 있는데요. 네. 비용 이제 설계비만 있다고 그래서 바로 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덕도 신공항을 결정한 게 아니니까 예.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법대로 하면 한 3, 4년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시기를 좀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특별법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땡기자 아. 그런 의미고요. 그동안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시간이 안 그래도 많이 끌었으니까 그렇죠. 이 법을 만들어서 네. 좀 더 빠르게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부산 의원님 지역은 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렇게 같이 발의를 해서 예. 좀 공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